왜 무슨 일이야? 누가 또 그만뒀대? 근데 원래 사람들이 좀 지금 많이 그만둬요. 갑자기 왜 안경 벗어? 이게 수다를 떨기 위해서는 뭐랄까 좀 이렇게 진지하게 임해야 되고 이게 뭐랄까 뭐 승부한 작업? 그런 것도 약간 그 색깔 안경 끼면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약간 그 색깔 안경 끼고 보지 마라. 색안경 그치 그 색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색안경 뭐든 바라볼 때 색안경 끼고 보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수다를 진지하게 임하기 위해서. 어록이다. 색깔 안경을 보지 마라. 색안경. 좋죠. 그래서 왜 그만둔 거야? 근데 요새 제 친구들도 주변에 많이 그만두는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 뭔가. 연차가 지금 어느 정도 시기인데? 또 저랑 비슷하죠. 한 5년? 6년 정도? 연차 솔직히 정도. 그만두면 안 되는데. 그만두면 안 되는 사이인데. 왜요, 대표님? 그때 이제 막 뭘 좀 해보려고 하고. 꺼내. 마음속에 있는 그거. 너 미리 얘기해라. 그러면서 맞아. 아무튼 근데 뭐 그 정도 연차 되면 약간 고민이 좀 되는 시기인 것 같긴 해요. 대표님은 그만두고 싶은 그런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사실 많이 이직했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지. 이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이직을 해야지 뭐 하고 싶으면. 근데 뭐 서울에 간다고 다시 괜찮을까? 아니, 서울로 가? 근데 문제는? 근데 뭐 서울로 뭐 가야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는 것 같긴 한데 일자리는 서울에 많다 생각하니까. 근데 나도 그 생각을 몇 년 전까지 했었으니까 2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면접만 계속 보긴 했어서 어떻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파트를 좀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만둘 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경력이 됐는데 뭔가 여기서 그만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이런 거. 근데 대체로 약간 뭐 신입사원들도 취업 고민한다 하면 다 복지 좋아요? 뭐 연봉 높아요? 부터 시작하긴 하잖아요. 근데 약간 거를 안에서 그만한 기업이 있는지 사실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만한 기업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연봉을 줬을 때 그만큼 일을 하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처음에 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다 하고 있는가 그건 다시 또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근데 로컬 기업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뭐하니?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로컬 기업도 그거 있어요. 처음부터 초봉을 높게 주는 것도 있고 낮게 주는 것도 있고. 근데 낮게 주는 곳은 이 친구가 실력이 검증되면 1년 이후에 연봉은 뭐 600만 원 인상한다든지 뭐 갑자기 파격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초봉이 높은 경우는 5년 뒤, 10년 뒤에도 별 크게 없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학생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처음 높으면 뭔가 더 막 많이 받겠지? 뭐 많이 받으면 그 다음에도 많이 받겠지? 생각하는데 나중에 봤을 때 로컬 기준으로는 차장했을 때 좀 비슷비슷한 정도?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더 많지. 진짜 대기업이나 정말 연봉 많이 주는 곳이 아니라면. 그런 데는 상위 몇 %밖에 없으니까. 이게 로컬과 로컬이 아니라는 그거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작은 규모는 리스크를 안고 신입을 뽑거나 경력직을 뽑을 때 해줘야 될 역할들이 많은 거지. 근데 이제 그만큼 해주느냐 그런 것들도 있고, 왜냐하면 리스크를 안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으면 부담스럽지. 문제는 이직할 때 이유가 뭔데? 일을 잘하고 싶어.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왜 작게 말하는? 그니까요. 왜 작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없는데. 네,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앞에 출근하면서 봤는데 그 여기 옆에 회사에서도 모니터 싸들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퇴사한다고. 근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엘리베이터 사는 날이 월급을 안 줬는데. 근데 요즘 월급 밀리는 근데 뭐 약간 스타트업이라서 그거 상관없이. 왜요? 요즘에는 공기업이든 일반 기업이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우리 비슷한 계열에 있는 이제 에듀 회사들 이제 어디든 보면 예전에 밀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밀리는 경우들도 많고 파산되는 회사들도 꽤 많고, 그래서 그런 걸 회복 단계에 있는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단계가 좀 상반기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구조조정도 엄청 많이 하고, 그 최근에 분당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는 이제 뭐 IT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프론트 엔드를 구하는데 개발자를 구하는데 엄청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통과된 서류가 70, 80명이래. 어. 근데 다 경력자. 그치, 아. 그러니까 지금 엄청 개발자들이 잘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비단 개발자만은 아닐 거라는 거지.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굳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라는 건 무슨 기준으로 둘 것이냐. 그치, 그치. 그게 좀 중요해.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또 대표니까 급여를 주는 입장으로서 봤을 때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수 있고 내가 봤을 땐 이게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다음에 괜찮아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직원들이 그 얘기를 했다면 이걸 따라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불안감을 주지 않을까. 업무의 그치. 태도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는 또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의 입장으로서. 근데 직원들이 말을 해주기를 바랄까? 솔직하게 말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말이요? 좀 형편이 어렵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아, 좀 대표님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다 했을 때 직원들은 같이 이걸 모색하고자 할까? 아니면 그럼 나는 다른 데로 가야겠다 생각이 들까? 그런 게 또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앞에 어떻게 관계를 쌓았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남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 배분을 잘 안 해주던 회사가 그러면 우리 어려운데 너 좀 아닐 필요 도와라.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함께 고려를 했던 회사인데 이렇게 한다면 근데 길어지면 또 힘들겠지. 그치. 아무래도 우리도 카드를 있으니까. 이제 맞아. 내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맨날 루팡 당하잖아. 월급 그런 것처럼 얼마만큼 기다려줄 것인가 또 이제 그거지만 모든 걸 다 표현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 근데 그게 또 아닌가? 약간 또 요즘 약간 세대들이 또 다르잖아요. 속 끌어봤어. 세대들. 그러니까, 축하합이네요. 저도 약간 요즘 세대에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근데 뭐래? 이미 밑에 아니에요. 친구들이 많은데. 걸쳐 있어요, 살짝. 발짝치기에 살짝 걸쳐 있다고요. 믿고 싶은. 나도 MZ야. 에이, 그건 아니지. 내가 진짜 M이지. 어쨌든. 제 동생이 진데 그거 하는 말이, 진데. 제 동생이 진데 하는 말이 지금, 야, 우리 같이 MZ인데 무슨, 야, 그럼 편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 아니, 언니는 M, 나는 G. 이렇게 됐죠. Z. Z. 손을 그렇지. 붙더라고요. 아무튼, 일단 애니 그- 원래 하고 싶은 얘기 킵고 기꺼이. 그냥 갈래요? 그 요즘 세대들은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어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직을 하려고 할 텐데 이유도 다양할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안정적인 체계, 복지, 월급이 이렇게 정해진 체계에 따라서 뭐 오르는가에 대한 어떤 연봉 테이블 이런 것도 있는가, 보상은 적절한가. 보상이 적절한가, 그다음에 또 적절히 그런 걸 원하면서도 또 적절히 내가 어느 정도 또 성취도 있어야 돼. 문제는 적절히 일하냐는 거지. 그거는 상사들의 진짜. 문제고요. 요즘 아니, 세대들은 야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 야근을 안 하는 걸 원해. 그렇지만 그 안에 일을 얼마큼 하느냐. 그 성과가 나오느냐. 쌤도 한마디 해. 2대1이잖아, 나. 진짜. 어쨌든. 이제 요즘 세대들은 그럴 수도 있다. 왜 그런 거 있잖아. 다시 저 때 생각하면 대표님이랑 팀장님 상황 생각해보세요. 이제 취업 준비할 때쯤. 그냥 어느 정도 공부하고 좋은 회사 가고 싶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나대로는 열심히 일하지만 바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원한다는 게 아니라. 바라는 걸 우리 명확하게 적어주는 거 어떨까요? 저는 김민혜. 열심히 잘 일하고 있고. 그치, 아무튼 근데 잘하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일을 하면서 내가 그만한 대우도 받고 싶고 좀 안정적이고 싶고 그다음에 그래도 내가 적절히 성취를 이루는 일을 하고 싶고 안 혼나고 싶고 맞잖아. 근데 배우려면 혼나. 난 안 왔네. 근데 안 혼나고는 배울 수가 없어. 그렇게 오늘도 눈물을 흐른다. 오케이. 근데 나는 이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나는 커리어에 되게 민감한 물경력이 되는 게 싫었거든. 요즘 친구들 물경력 많이 이야기하잖아. 그쵸. 물경력, 근데 솔직히 어떻게 하면 물경력이냐 아니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책임하에 던져줬을 때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는 그 기준이라고 보고 그래서 요즘 경력사원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어떤 프로젝트에서 무슨 담당을 했는지 거기에 기여도가 얼마인지 이걸 잘 표현해야 되는 게 중요한 척도라고 하듯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얻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치로 많이 이동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다는 아니지.
물론 어느 수준 되면 나도 이 정도 급여 받고 싶고 이걸 좀 알아주기도 했으면 좋겠고 물론 맞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척도는 그거였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맞아, 것들이 맞아, 생겼다면 그다음부터는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굶고 싶지는 않지만 뭐 그런 것들이 밸런스? 맞아요. 또 요즘에는 워낙 또 개성이 강하고 또 자기 표현을 잘하는 세대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잘 찾아서. 근데 하고 싶은 일을 아는 아이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그게 지금 잘 이해하는 맞아요. 것도 중요하고. 또 회사에 들어가면 자기는 엄청 큰 일을 할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큰 일을 하기 그치. 위해서는 아주 작은 일부터 하고 다음 단계 일이 오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갔을 때 엄청 큰 일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작은 맞아. 일을 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기회를 보여줘야지 너한테 이걸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건 태도? 태도가 진짜 중요해요. 태도이지 않을까 싶어. attitude. 아, 그럼 갑자기요? attitude. yes. 근데 그거 있는 것 같아. 나 예전에 일할 때 그 남성 조직, 이제 음. 남성들만 있고 여성 사원은 보조 역할로 딱 하나 있는 곳에서 나한테 제일 처음 맡겼고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커피 내놓는 거였어. 근데 그 처장님이 이제 그걸 항상 전화로 나를 불렀지. 커피랑 복사하는 일.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짜증나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도 생각했지.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 그리고 복사를 하면서 여기서는 어떤 사업과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가를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 그냥 그러면서 조금 이 악물고 그때는 버텼던 것 같아. 좀 나도 그게 너무 싫었고 속상했고 나한테 이런 대우를 뭣도 아니지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예전에 그 해외영업부 있을 때 이제 고객들이 오면 어떤 커피를 나한테도 그 업무가 처음에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봤을 때 이 사람은 커피를 안 마시고 이 사람은 항상 뭘 마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걸 냈더니 주장이 그러더라고. 그 기억력이 참 좋은 것 같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다 하고 다음에 타겟을 했을 때 뭘 좀 준비해봐라. 그걸 주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커피를 탄다해서 나도 기분이 나빴지. 난 엘리트인데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보니까 다르더라고. 쌤이 봤을 때는 어땠어? 쌤도 네? 그런 경험이 있었어? 커피 탄 거요? 커피 타거나 복사하거나 진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나? 어떤 그런 업무에? 없었지. 화면 정지인 줄. 배고파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좀 머리를 꺼낼까? 그래도 꺼낼까? 그렇게. 약간 그런 거? 약간 부당하다기보다는 약간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하는 그런 거는 커피 탔던 거. 그러니까 손님 오면 막내한테 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뭔가 룰은 아닌데 아직까지 어디 첫 입사했다? 그러면 그냥 막내. 그냥 통용되는 느낌. 근데 그게 경력직이었어도 그냥 경력직으로 내가 이직한다고 했을 때도 그냥 늦게 들어오면 막내. 그래서 손님 오면 쌤 당연히 날 쳐다보니. 근데 로컬에서는 경력직이 들어와도 그게 기존에 맞네. 있던 사람이 이렇게 섞여서 이런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경력직과 어떻게 섞이는지 경력직에 들어왔을 때 막내로 있지 않고 진짜 경력직 대우를 받고 같이 조화롭게 가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어려워하거나 익숙하지 않는 문화인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제 대표로서 만약에 다른 미팅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사실은 거기 회사에서 막내가 커피를 갖다 주는 건 좀 덜 부담스러운데 간혹 센터장님이나 팀장님이 커피를 갖다 줄 때 부담스럽더라고. 문화랑 좀 맞지 않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것도 나는 근데 그게 더 좋아 보이던데. 나는 좀 불편하더라고. 왜냐면 그들이 발벗고 물론 그게 쇼맨십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젠틀했고 내가 그런 상사를 한번 모셔봐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앞에 상사는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계속 콜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 처장님을 모셨을 때 그 처장님 같은 경우는 나한테 그냥 대놓고 불렀어. 불러서 정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문화가 없어져야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외부 손님이 올 때만 좀 정샘 부탁할게. 내부 손님이 올 때는 내가 할 테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아라고 나한테 아예 처음 오시는 그날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 그래서 본인이 직접 타고 하는 게 난 그게 되게 멋있더라고. 그거 멋있네요. 응, 진짜 멋있었어. 그런 대표님 구합니다. 내가 커피 시키는 거 없었잖아. 맞아요. 우린 설거지도 안 하잖아.
왜 어필. 사회초년생 때 없었냐면 내가 나랑 일했잖아. 내가 그런 일 안 시켰고 나는 오로지 일만 시켰거든. 일. 저 어떤 다른 데서 일할 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청소를 안 하니까 청소하라고 일찍 오라고 하는 데 있었어요. 아, 나는 근데 그거는 청소하는 직무에 사람을 고용해야 된다고 봐. 그건 진짜 중요해. 그래놓고 성과까지 나는 거는. 왜냐면 계속 청소 가지고 뭐라 하면서 성과 내라고 하는 거야. 깜빡한 거예요. 큰 생활? 우리는 청소 안 합니다. 저희는 다 청소를 해주시거든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모르실까봐. 오해하실까봐. 그잖아요. 네. 청소 해준 적 없잖아요, 여기서. 여기 안에 콩이 들어서 맛있어. 너 먹을래? 맞아. 우리 주제는 뭐였지? 몰라, 나도 지금 잠시. 내가 이직을 왜 하느냐. 근데 로컬에서 과연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직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미네스템 연차에서 과연 로컬에 남을 것이냐? 갈 것이냐. 근데 궁금한 건 가려고 하는 애들은 얼마나 있느냐. 난 그것도 궁금해. 차라리 가려면 신입 때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뭘요? 서울로, 이직. 이직. 이제 아예 서울에 가고 싶다 하면 서울을 초반부터 사회초년생부터 가지 중간에 있다 가는 친구들이 있을까? 근데 약간 두 부류인 것 같아요. 뭔가 아예 진짜 좋은 기업 아니면 뭐 서울에 있는 기업 뭐 사람들마다 기준 다르겠긴 하지만은 그 기업을 가기 위해서 아예 그냥 졸업하고 계속 쭉 공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하려고 하는 부류가 있다면 일단은 내가 원하는 기업을 가기 위해서 중소나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조금 경력을 쌓고 가려고 하는 부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내가 학생들을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봤을 때 부산에 있으면 그 문화에 빨리 젖어들어서 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애들도 많고 그리고 하부집의 아이들은 무조건 뭐 먼저 올라가서. 졸업하기 전에 올라가겠다 하고 근데 맹목적으로 서울에 가면 서울은 정말 대단한 일이 있을 거 생각하지 그렇지 않거든. 서울에서 회사 규모에 따라 하는 일 비슷하고 그냥 이직할 곳이 많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더 조금 치열하지. 그렇지.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분위기와 문화니까. 맞아. 여기서 겪을 수 없는 문화를 겪고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거에 계속 내가 노출되다 보면 나도 그런 삶에 젖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 근데 사실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도든 대전이든 어디든 뭐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어떻게 커리어를 만들 건가? 그거에 또 물어보는 거는 또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 듣고 진짜. 있나? 지금 너에게 지금 하는 얘기야. 갑자기? 기다다. 집중을 안 해, 집중. 커피 얘기하다 보니까 커피가 맛있어가지고 근데 청년센터 했을 때도 그때 친구들을 멘토링 만났을 때도 뭐가 있었냐면 3, 4년 차, 5년 차 그때 고민하는 거랑 10년 차 고민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결국은 뭐냐면 거기서 디벨롭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 연차만 쌓였다는 건 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물 영역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서울을 가면 어디를 가든 경쟁력이 없는 상태로 머무는 건 맞는 것 같아. 뭘 하고 싶은지도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게 있더라고. 중간 관리자, 직급자들은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근데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신입과 우리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안 되고 싶다 이런 것들도 많고 약간 소통의 부재들도 많은 거야. 포지션이 둘 다 달라야 해. 이제는 더 이상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잖아. 차장님, 부장님들도 다 실무하시잖아. 그럼 결국에는 모두 다 실무자이고 총 책임하는 팀 리더 그 정도만 있고 그러면은 실무는 각자 분야에서 각자가 스스로 잘해내야 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그 대우를 받으려면 나도 그 일을 잘해야 되는 거지. 관리자든 사원이든 달라져야 되는 건 둘 다 이지 않을까? 달라져야 돼.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그래서 확실히 짱을 구하거나 직업을 선택할 그 시점에 뭔가 진짜 확실히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어쨌든 연봉이나 월급이야 사실 점차 이렇게 쌓아가면 되는 거다 보니까 처음 첫 발판에서 내가 진짜 어떤 걸 하면서 성취하고 싶은지 어떤 걸 아니면 하다못해 직업에서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싶은지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너무 작아요. 뭐 대학교 생활 규모가 긴 것 같아도 그렇게 고민할 시간이 잘 없었던 것 근데 같아요. 진짜 고민하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 30대 초반. 맞아요. 이때 그걸 해야 한다라는 것과 나의 현재 상황이 진짜 딱 밀착된 것 같아요. 사실 20대 때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다가 정말 필요성을 느끼면서 번아웃이 올 때가 30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약간 졸업해서 뭐 어영부영 어쩌다가 맞아. 뭐 약간 관련된 그 어영부영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알겠는 건 거지. 뭐는 맞고 뭐는 아니고 하는 게 좀 생기면서 딱 그 시점쯤 되면 약간 30대 초반이 되면 이제 20대 방학 끝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
있거든. 근데 내가- 그건 40대도 그러잖아요. 30대 방황은 왜냐면, 어떤 거였죠? 왜냐면 나의 입장에서 곧 다가오는 뭘 해냈어야 될 것 같은. 야, 아니, 해냈어야 될 것만 같고, 뭐, 41. 좀 야, 야. 간지난데? 한번 해볼래요? 41. 야, 야. I'm 41. 어쨌든, anyway. 맞아. 그런 거, 부담감이 있잖아요. 이 나이 땐 이만큼 맞아, 해야 맞아. 할 것 같다. 나는 그게 30 초반 때 그게 음. 심했어. 그래서 계속 워낙 그 사회초년생을 너무 어렵게 시작해서 올라갔던 걸 계속 성취하고 있었다가 30대 초반 때 그게 꺾이기 시작하거든. 연봉도 꺾이고, 커리어도 꺾이는 것 같고, 이 여러 가지가 꺾이면서 후퇴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초조했고, 그래서 나는 30대 초반이 초조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게 달했던 시기가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 그 역할이 많아. 음.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그렇게 오픈한다고요? 네. 야, 알거리와. 우리 쌤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쌤 몰랐단 말이에요. 가만히 알거리와. 있으면 그래. 또래지. 에이. 뭐래? 친구지. 알거리와. 야. 그만. 네. 어쨌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30대 초반에 이제 미네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시기에 나온 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나는 솔직히 새삼 느끼는 것 같아. 맞아요. 뭐 어영부영 또 하다 보니까 이쯤 돼서 이것도 고민이고 뭔가 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나랑 잘 맞는지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나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해서 뭐해 이렇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문화에 적응하게 되고 지금 있는 삶에 그냥 안주하고. 조금 그냥 안주하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갈등들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제가 요즘 세대이기 때문에 요즘 세대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세대는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실패 경험을 줄이고 싶은 생각? 그치.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취업 전이건 취업 후건 간에 뭔가 내가 뭘 해봤다? 빨리 경험하고 아니면 빨리 그냥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갔다가 이직을 빨리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해봤는데 아니네? 그러니까 조금 더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커피도 타고 뭐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조금 해보고 커피만 타네? 나와버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실패 경험 빨리 줄이고 싶고 시간을 빨리 최소화하고 싶어서 근데 그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그 그런 거. 있잖아요 팀장이 요즘 그 언어 그 왜 짧게 보려고 그 영상도 그렇게 만들잖아요. 길게 영상 보고 짧게 만들고 드라마도 압축시켜서 그 요즘 보고 트렌드 영어가 있던데. 쇼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왜 내가 말하지? 요즘 세대가 말해야죠. 그걸 만드는 이유도 음. 길게 이제 안 보고 짧게 딱 보고 알고 싶고. 근데 그런 것 그거는 때문에. 재미가 다른 것 같아. 맞아. 이 짧게 아는 거에서 알 수 있는 스토리나 함축적인 거나 의미적인 것도 있지만 길면서 느끼는 그 여운적인 감정은 다르다고 봐. 몰라. 나도 아날로그랑 이제 디지털을 같이 다 겪다 보니까 긴 것에서 느끼는 재미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왜 우리가 빠르게 도착점을 가는 것도 있지만 차 타고 아니면 걸어서 주변 풍경을 더 많이 보면서 알게 되는 즐거움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쇼폼을 보거나 이걸 볼 때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짧은 영상이지만 내가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는 거 안에 들어가 있겠지.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결국은 뭐 가서 실패를 하고 싶지 않아 나왔어? 근데 또 고민한 이유는 어디를 가면 내가 행복할까? 어디를 가서 내가 더 할 수 있을까? 어디가 나랑 잘 맞을까라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내가 뭘 원하는지, 잘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봐야 되는 일이라 생각해요. 맞아. 그러니까 취향을 알려면 큰 고민이 있어야지 맞아요. 그 다음에 취향의 선택 설명이 된다라는 거. 나는 개인적으로 뭐 가서 커피 타고 꼭 그렇진 않아도 내가 이 업무가 나랑 이런 식의 형태가 됐을 때 어렵지만 내가 극복해보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느냐. 근데 나는 안 맞을 것 같아. 나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는 선택의 이유가 있는 거가 중요하다 생각해. 내가 늘 말하는 Y가 있어야 된다. 왜? Y. 우리가 왜 살아야 하냐. 그 Y가 명확해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것처럼 어떤 형태든 좋지만 나는 그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과 그리고 나는 사실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많이 해주죠. 1년은 해봐야 된다. 왜냐면 봄이 좋고 여름이 좀 힘들고 뭐 가을이 괜찮은 한 패턴을 해봐야지 알 수 있다 생각해. 근데 생각해보면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네? 그럼 편하게 닫으면 되지. 그래서. 근데 회사마다
진짜 짧게가 1년이지. 맞아, 보면 내가 진짜 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 3년? 그치.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꼭 이게 답이다라고는 아닌 것 맞아. 같고, 내가 했을 때 이거를 새롭게 경험하고 익히고 내가 주도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마무리도 이제 이 지루한 패턴을 겪어보고 이것까지 했을 때가 나는 완전한 주기? 지 않을까? 거기서 사실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이 지루한 것을 또 돌파해서 새롭게 도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거기서 또 오래 할 수도 있지. 근데 뭐 한 곳에서 있는다고 답은 아니고 답은 아니지. 맞아, 그래서 맞아. 옮긴다고 답은 아니지만 너무 짧게 옮기는 것이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건 나도 좀 동감해. 나도 맞아. 거의 2년 주기로 이직을 좀 했던 패턴이 있었어서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이 물어봐. 아직 몰라. 서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는 면접 볼 때도 그런 질문은 안 받아봤는데 로컬에서는 그 질문 받아봤어. 이렇게 이직을 많이 하면 또 옮기는 게 아니냐? 혹은 이 직무들이 지금 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어 보이진 않는다? 이런 질문들을 일부러 하시는 걸 로컬에서는 경험했었어. 서울에서 면접할 때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로 했을 때 분위기 자체가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물어봤을 때 항상 하는 답변은 왜 이직했는가 그리고 항상 마무리를 짓고 왔다라는 걸 어필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질문하시지 그치. 않더라고. 프로젝트 기간을 완수하고 왔는가는 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요즘은 그래도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져서 그래도 1년, 2년 뭐 그렇게 짧다 생각하지는 않으시던데 뭐 다른 대표들마다 성향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게 있거든. 평판 면접을 한단 말이지. 아, 그치. 그거는 진짜 중요하거든. 개인적인 평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성실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일의 마무리에 이거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많이 물어봐요. 우리 업계에서도 부장님 계셨고 남 앞에서 이제 실무하고 있을 때 이제 부장님 바꿔달라 해서 연결을 했는데 네, 뭐 괜찮았어요. 이런 이상한 보통 말씀하시지 않는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또 그런 거 못 참잖아. 물어봐 진짜 나야. 예전에 일했던 걔가 다른 곳에 면접을 본다고 해서 이제 여기 경력이 있어서 물어보라고 전화가 왔는데 맞아. 사실 그 사람이 좋게 나가지 않았었거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지는 않아. 근데 누가 봐도 뉘앙스가 별로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너무 똘똘한 친구여서 그 친구랑 더 일하고 싶었지만 좀 아쉬웠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대부분 많고, 근데 아니면 아예 뭐 잘했습니다. 예, 뭐 괜찮아요. 이거는 별로 그런 뉘앙스지. 근데 그 평판 면접 이거는 부산이라서 그렇게 아니요. 아니에요. 다른 데 서울은 더 이미 열심히 해요. 그 스타트업도 있어. 평판 조회해주는. 보여주네요. 그래서 요즘은 그게 중요한 게 경력자를 뽑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나갔을 때 일어나는 이슈들이 다 사람에 의한 이슈들. 그러니까 능력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마무리했느냐,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여기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흘렸느냐 이런 것들을 보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꼭 물어보는 거야. 맞아. 일을 마무리를 잘했는 건 진짜 중요해요. 내가 이 업계를 책임감이지. 떠나지 않는 이상 맞아. 사실 맞아. 그거는 맞아. 만나는 거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제 친구가 또 어떤 A라는 회사에서 있을 때 너무 불합리한 대우를 많이 받아서 내가 절대 이건 안 하지 않겠다 했는데 결국은 포지션이 같으니까 회사는 옮겨도 박람회에서 만나고 공항에서 만나고 계속 만나는 접점이 생기니까 마무리를 잘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인연이 될지 알 수 없고 샤바샤바 잘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 맞아, 그게 그냥 내가 할 도리를 잘 하는 거, 내 역할에 충실해서 끝내는 거. 저도 뭐 인사 담당이나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은 건너 연락 받은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이미 이제 그만둔 회사였는데 거기에 계셨던 이제 인사 담당해주시는 분이 제가 뭐 같은 학교였다. 그리고 거기 있었던 사람이었다. 아니면 뭐 너가 일했던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이던데 접점 없었어? 어떻게든 찾아서 맞아. 너가 알겠다, 얘가 알 수 있겠다 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너 누구 알아? 나 누구 안다. 걔 어땠어? 학교 때 어땠어? 이런 것도 묻더라고요. 세상 나쁜 짓 하고 살지 맙시다. 진짜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봐요. 나는 내가 거기를 강의를 하러 갔던 상황이었고 그 사람은 그냥 그 직원으로 있을 텐데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보고도 이제 물어보지. 그 사람 어땠는지 그 사람 일을 잘했는지 평판은 어땠는지 그런 식으로 물어보거나 혹은 그런 경우도 있어. 내가 내 커리어와 유사한 사람이 지원했어. 근데 내가 만약 일을 잘해?
그러면 이 사람을 좋게 봐. 근데 내가 일을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 서류에서부터 조금 의심쩍게 보는 것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인사평가를 하고 뭐 하는 것들이 그대로 채용에도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채용에서 갑자기 이 면접을 왜 봐? 갑자기 이 테스트를 왜 봐? 하면은 그걸 이미 사업장에서 겪어서 그걸 걸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시는 케이스들도 있다고 봅니다. 대표님은 뽑을 때 그런 케이스들을 좀 고려를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물어보죠. 오래 저는 지켜보고 우리 멤버들은 다들 오랜 그런 내 나름대로의 평가. 그렇지. 내 나름대로 평가들을 하고 대부분을 많이 보시지. 맞아. 그러면 이제 그 윗분들은 이제 사람 뽑을 때 이제 그런 갑자기 궁서체? 뽑을 때 그런 평판 면접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보겠지만 아, 입사를 그렇지.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다 알 수 없는 거고 맞아. 나에 대해서 더 어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궁금한 거는 그러면 제가 만약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그만큼 좀 나를 좀 지켜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도 사실 그렇지. 생각해봐야 될 거. 맞아. 대부분 이제 기업들의 문화가 어떨지 봐야겠지만은 빨리 판단해서 평가하진 않는지 이 친구가 맞아. 충분히 잘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좀 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맞아, 어떤 맞아. 문화적인 것도 그런 게 좀 없죠. 열악하지. 온보딩 자체가 안 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업계도 맞아. 들어오면 알아서 맞아요. 경력직처럼 해야 하는 그런 문화가 정말 많잖아. 근데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랑 안 맞아서 거기에 매몰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조금 약간은 나는 야가 빠졌다. 그렇게 생각. 야가 빠졌다. 야 실하다. cep실하다.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모 센터에 다닐 때 거기선 들어오자마자 경력직처럼 다 쳐내야 돼. 하지만 신입의 마인드와 이런 태도를 좀 보여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지. 근데 거기서 나는 딱 가졌던 부분은 뭐냐면 내가 취할 걸 취하고 최대한 맞춰주자라고 했던 거야. 대신에 요구하는 사람들. 나는 좀 다른 커리어 쌓고 싶다. 나는 다른 포지션으로 그치, 가고 그치, 싶다. 그치. 그냥 요구했던 것 같아. 근데 다행히 맞아. 또 들어줬기도 했고 근데 많이 안 들어줬으면 또 어떨지는 근데 모르겠지만.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대부분 들어주신다 생각. 주변 대표님들을 봤을 때 제가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근데 이 친구가 A만 할 수는 없어 상황이. 근데 네가 지금 C를 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A, B를 해야지 C를 할 수 있으니까 너에게 나중에 기회를 줄게. 그런 말이 경우도 있는 거지. 맞아.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A 업무 담당이야? 근데 내가 B 하고 싶어? 그러면 A 하면서 B야. 맞아.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기회를 주고 싶지만 상황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이 친구가 이제 왔을 때 나에게 D를 했더니 그런 거 자기는 어떤 걸 하고 싶고 이걸 똑똑했네. 선택하는 걸 이렇게 똑똑.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주변의 대표님들을 봤을 때 규모가 작은 대표님들도 큰 대표님들 너무 큰 곳은 할 사실은 권한이 없지. 권한이 없고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느 정도 적정한 한 15명 뭐 이렇게 규모의 회사의 대표님들은 고민을 많이 하시지. 처음에 진짜 가족같이 정말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면 뭘 해줘야 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나도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이제 선생님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어떤 교육에서 보니까 G세대 애들은 혼자 밥 먹는 게 복지다. 그렇지. 해가지고 혼밥. 우리 같이 있었지만 늘 혼자 밥을 먹어요. 맨날 얘기하더라고. 밥을 같이 먹고 싶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근데 말하기가 사실 쉽지는 맞죠. 않지.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기하는 거 어렵지. 대표님이 아무리 편하게 이야기해도 미네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면 예진쌤이 더 하겠지. 그렇겠지? 쉽지 않다니까 이게 편하게 하더라도. 그렇지. 대표의 무게란 그런 건가? 갑자기 돌 얹어놓을까요? 급여 일이 빨리 오고 월세 일이 빨리 날라고. 자꾸 땀이 나고. 네, 땀이 팥죽같이 땀을 땀이 흘리고. 흘리고. 거래처에서는 계속 간 요구를 좀 많이 하시고. 전 드릴 수 있는 말이 화이팅밖에 없습니다. 나 모든 대표님들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주제가 또 뭐였죠? 이직을 왜 하느냐. 근데 이직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누가 싫어서 쟤 때문에 왜 그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있잖아요. 한 사람이 어딜 가나 또라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또라이야? 피했어? 근데 두 사람이 나타나? 맞아. 피했어 더 많아? 아니면 함축적인 한 사람이 나타나? 아니면 아무도 없다? 내가 또라이. 내가 또라이. 내가 또라이가 돼. 그렇지. 내가 또라이 되지. 근데 이것도 정말 문제가 발생하거나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요즘 친구들은 좀 모를 수 있다. 근데 그 모르는 게 친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 3년, 5년 이러한 사람들이 안내를 잘해주기가 어렵다. 분위기상. 왜냐면 이제 우리는 상담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졸업한 애들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
되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많이 해요. 출장을 가야 되는데 뭘 챙겨가야 돼? 저한테 뭐 예를 들면 김 과장님이 저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데 제가 어느 대학 출신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데 편견이지. 그러면 물어봐라.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저 왜 싫어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럼 미니쌤 잘하는데 물어보기 전문. 어떤 거 물어봐요? 그런 거 있잖아. 플러팅 하듯이. 아, 플러팅? 물어보는 거. 궁금해요. 주방을 불러요. 그래서 세대당해요. 아.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우리 조직 내부 사이에서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저 또 생각해보면, 참고로 제가 정윤정 팀장님을 그 첫 사회 초년생일 때 만나 뵀던 제 이제 사수이자 의욕이 조금 넘쳤을 때. 있을 때 그때 이제 만나 뵀어가지고 이제 무슨 말만 하면 손 땀이 나고 서 있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랬던 경험이 그런 거 치고 엄청 나를 이렇게 뭐 컨트롤. 좋았죠. 그러니까 플러팅. 뭐랄까 약간 업무 라이팅. 업무를 약간 더 잘할 수 있도록 혹시 나 대신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죠? 팀장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던 분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길잡이 역할 해주시는 사수분이 있다라는 거는 사회 초년생 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이렇게 회사 안에서 있으면 또 너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진로나 뭐 내가 앞으로 하겠는 그 커리어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을 나눌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이런 건 어때 저런 건 어때 좀 충분히 그렇게 질문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는 제 커리어를 설계하는 데서 진짜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모든 회사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거의 잘 만나긴 어려울 것 근데 같고. 그것도 좀 있어요. 얼마 전에 만났던 졸업하고 그 친구도 이제 한 4년 됐죠. 4년 차죠. 자, 상황을 몇 가지 뭐 회사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자기를 이제 괴롭히는 자기 기준에서는 과장님이 자기에게 너는 물경력이다. 뭐 너는 뭐 네 프로젝트 왜 이렇게 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상황을 쭉 들어봤을 때 바글바글 쭉 얘기해주면서 내가 과장님은 이러이러하고 만약에 그 상황이 이럴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과장님이랑 똑같은 내가 해줘. 그런데 안 들렸는 선생님이 준 피드백은 진짜 내 잘못이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과장님이 얘기하니까 왜 그래? 니나 잘해. 가 됐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또 조직 내부 안에 또 다른 미묘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그치. 상사가 좋게 안 들릴 수 좋게 있지. 안 들릴 수도 있고 그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그래서 외부나 근처에 그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롤모델링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 요즘은. 맞아, 근데 맞아. 여러 케이스들을 보고 나만의 방향에 맞는 사람들을 여기는 이 사람, 여기는 이 사람 이런 것들을 계속 조금 많이 노출해서 그런 사람들을 모방하려고 노력을 해가면 되고 외부에서 그런 사수들을 다양하게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근데 로컬은 그걸 찾기가 좀 어렵죠. 어렵고 그런 커뮤니티도 잘 없고 근데 이미 수도권은 그런 게 사실 잘 돼 있어서 그건 참 좋지. 뭐 기획자 모임, 개발자 모임, 뭐 마케팅 모임 아니면 그런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인사 커뮤니티에도 보면 되게 정말 자질구리한 거 많이 물어. 작은 거. 아주 사소한 자질 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원급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직급을 명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은 뭐 4대 급여를 넣어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요즘 많이 이슈하는 뭐 조직 몰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 이제 하는데 결국은 내부에서 그걸 물어볼 사람이 없다라는 거. 나는 신입인데 나한테 책임이 지어진 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게 왜냐면 조직이 요즘 다 작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다 나는 처음이지만 나는 다 알아야 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배울 게 없다라고 나오지만 솔직히 갈 수 있는 회사는 거의 비슷비슷할 거라서. 맞아. 근데 그 얘기도 듣기는 들었어요. 서울과 우리가 지금 로컬을 본다 하면 각자 역할과 성과를 내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평가하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서로가 이제 그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방이기 때문에 또 정과 의리로 케어해주는 경우가 그렇지. 많지. 뭐 사주면서 얘기해주고 본인이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해주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서울 거는 이미 잘렸어. 정리가 됐어.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미 벌써 통보가 나왔을 시기야. 로컬에서는 조금 더 기회를 주고 품어주고 해보자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뭐 강압적이든 좀 부드럽든 어쨌든 그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도 우리랑 함께한 시간이 있으니까 하면서 맞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보고 요즘 친구들이 봤을 때 나도 그랬고 봤을 때 불합리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생각한 것도 맞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내가 더 일 잘하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한테 기회가 먼저 가지? 단순히 연차가 높다고? 그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저 자리에 있지? 근데 나보다 연봉이 높아?
높아? 그렇게 하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큰 기업은 알고 있어. 리더분들이 알고 있지만 바꿀 수 없는 그치. 상황에 또 알지. 자기도 답답해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크다, 작다, 뭐 좋은 기업이다, 안 좋은 기업이다 이 기준이 이런 곳은 좋아요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것 맞아. 같은. 남들이 봤을 때는 정규직으로 가고 싶었지만 나는 거기에 머물고 싶지 않았던 건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지 않을까. 로컬에서도 분명 다양한 회사들이 기준이가 많으니까. 있으니까. 내가 만났던 학생도 좋은 기업에 연봉이 너무 높은 탄탄한 회사에 합격을 했지만 그 회사를 가지 않고 아주 작은 회사를 가더라.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자기는 창업을 할 거야.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환경, 비슷한 과에 나왔던 대표가 있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다 배우겠다. 그렇게 해서 친구가 거의 매일매일 야근을 했는데 자기가 이걸 배운다는 생각을 대표한테 얘기해 놓으니까 대표가 대표 모임에 데리고 가주고 사람들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창업을 했거든요. 지금도 잘하고 있고. 근데 대표님의 입장에서 물론 그런 친구가 있으면 일할 때 좋지만 또 떠나가는 것도 사실 마이너스 요인이잖아. 큰 기업이 아니라 장규모에 있는 경우는 이 한 사람의 인력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 그런 거는 어떻게 봐요? 이거는 뭐 대표의 성향과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생각하는데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에서 거쳐가는 단계라고 생각해도 나는 그건 괜찮다 생각하는데 뭐가 나는 두렵냐면 이 친구가 와서 배울 게 없이 그냥 나갔다가 두려운 것 같아.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 그 사람이 더 큰 물이 가버리면 너는 안 된다. 너는 지금 내가 보여준 철컹철컹. 내가 우리도 두 분에게도 말 얘기하잖아요. 좋은 곳이 있으면 갈 수도 있다. 왜냐면 개인의 커리어를 봤을 때는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맞으니까.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가도 만족하지 못하고 올 거다. 일종의 가스라이팅. 연봉을 더 줄 수는 있어. 워라밸을 더할 수는 있어. 뭐 일이 편할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의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해. 하고 싶은 게 있거나 다음 단계가 내가 좀 도전해보고 싶다면 나는 충분히 오케이 할 것 같은데 물론 개인적으로 좀 섭섭한 마음이 들겠지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그걸 봤을 때는 가는 게 나는 맞다 생각이 들고. 근데 왜 그걸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대표님도 간혹 맞아요. 있어요. 우리는 사관학교처럼 길러서 보내고 보내고. 근데 그 순간이 좀 지나면 또 허탈해 하세요. 왜냐면 나한테는 인력이 없거든.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내가 비슷한 그 얘기를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자기는 엄청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마케터들은 무조건 다 대기업을 가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 대기업의 마케터로 보냈는데 자기네 회사는 그만한 규모로 안 크지 되지. 못했던 그치. 그러면 또 그거가 또 고민이 될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직원들이 그 사람들이 같이 계속 여기서 성장할 수 있게끔 파일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 대표님은 머물러 있었던 거지. 그렇지. 이 사업을 사실 대표들도 이제 사람이니까 계속 도전하는 거는 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생각해. 두렵지. 왜냐면 잘 되니까 멤버십은 많으니까 들고 있는 무게는 무겁다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데를 계속 갔을 때 이게 또 잘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됐을 때 본인도 계속 이제 불안하고 하는 거지. 그냥 조금이라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데 없어요? 조금이라고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안 돼. 그러면 이게 너 대신에 일할 수 있는 AI를 충분히 개발해봐. 그럼 네 자리가 그냥 없어질 거야. 아, 그것도 AI 뭐 개발해야 돼요? 아니면 그걸 도입해서 써봐. 지금 제일 어린데 맞아. 안 친해 얘랑. 내가 가르쳐줬어. 마흔 버려. 안경 쓰고. 아 진짜 나한테 사회초년생 때도 그랬다니까. 한글을 못 써가지고 왜 썸을 여기서 못 하냐고. 저는 썸은 타고 싶은데 썸 잘 쓰지 못해요. 진짜 엑셀 오 이러고 있다니까 옆에서. 와, 팀장 잘하지. 내가 계속 긁어줘. 조금 일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 많이 일하는 것과 조금 일하는 건 시간의 강도일까? 시간의 강도. 조금이 그거인 것 같아요. 딱 9 to 6. 그럼 그 시간에 업무를 끝내면 되잖아. 업무의 양도 조금?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럼 월급을 못 받지.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라면서 계속 그러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아하하, 알았어. 저 이야기 안 해요. 해봐. 쌤도 이야기 좀 해봐. 나 2대1로 힘들어. 근데 나도 그게 있어. 나도 야근하는 거 싫어하잖아. 업무 시간에 다 하라고 하잖아. 야근을 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깐 야근 좀 할 수도 있지 정말. 그렇잖아. 배우자님 물러가라. 근데 약간 그냥 함축적인 것 같아요. 왜 다들 그냥 만나면 친구들끼리 만나면 아유 그렇게 각박하게 살아야 해. 그냥 그냥 조금 힘들고 적당히 일하고 삶은 그렇지 않아. 돈 많이
먹고 싶고. 그런 거 잘못된 거야. 하나 선택하지. 적당히라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적당히 벌어야지, 적당히. 이 술이 되게 AI 목소리 따는 거 몇 시간 걸렸어요? 금방 했어요. 얼마나 걸렸어? 아니, 나한테, 한 시간. 뭐라고? 한 시간. 한 시간 무슨 소리야? 그거 까는 것부터. 아, 저번에 뉴스레터 할 때 오전 중에 보내는데 언제 보냈어? 하루 종일 걸렸어. 사람들이 퇴근 다 하고 뉴스레터를 보내는데. 야, 그게 아니라 어제 자막 하는 것도 몰라서 내가 알려줬다니까. 분명 조금 이랬어. 지금 이 얘기하면서 저 그냥 혼내시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다리가 이렇게 펴졌잖아. 저 지금 되게 지나? 아니 저 지금 야, 되게 땀나요. 땀나. 아니 혼나지. 잠깐만, 냄새. 아니 혼나니까 지금 떨려서 그래요. 근데 전혀 떨린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나무라고? 그러니까. 아. 괜찮아. 탕으로 사주면 기분 좋아져. 아니야, 한 달에 한 번. 탕후루는 진짜 몸에 안 좋대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그 느낌이야. 운동하면은 몸이 좋아진대요. 이런 느낌이야. 탕후루 몸에 안 좋아서 월급날에 한 번 먹어야 돼요. 그래, 알겠어. 어쨌든, Anyway. 우리가 몇 시까지 이야기했지? 시간이 다 됐어. 우리가 좀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연결해서 하는 걸로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